안녕하세요, 민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경계 측량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산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는 경계 측량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경계 측량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측량은 어느 정도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측량 신청 방법입니다. 측량 신청은 인터넷 신청, 지자체 방문 신청, 그리고 전화 신청,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 신청은 LH 지적 측량 바로 처리센터 baro.lx.or.kr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또 여러 가지 인증이나 관련 준비가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맞춤으로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나 다른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또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지자체별 미묘하게 다른 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자체 토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랑 이렇게 안면을 익히시려면 방문이나 전화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신청은 관련 지자체의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 방문을 해서 토지 측량 신청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민원실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항상 상주를 해 있어요. 그 직원들이 안내를 해주게 되고요. 준비물은 본인의 토지 주소랑 신분증, 도장 정도만 준비를 해 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이 주소를 조회해서 측량 가격도 알려주고 측량 가능 날짜에 조율해서 일정을 잡게 됩니다. 전화 신청도 바로 처리 콜센터 1588-7704에 전화하셔서 주소만 알려주시면 비용을 안내해주고 일정 조정도 가능하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전화 신청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측량 비용 관련 내용입니다. 측량 비용은 땅마다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기준이 있어서 지자체별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땅의 크기나 공시지가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네. 여기 이 표 보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공시지가랑 땅의 면적에 따라서 그 기준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표 안에서 본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계산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주소 불러주시면 전화로도 비용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인데요.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측량 재의뢰 감면입니다.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시 감면을 해주는데요. 한번 측정 후에 다시 경계 토지 소유주분과 분쟁이 일어나서 재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재측정 시에는 꼭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내에 하시면 90%, 6개월 이내에 하시면 70%, 12개월 이내에 하시면 50% 감면된다고 합니다. 패키지 측량은 동일 지번에 2종목 이상을 측량 시 적용되는데요. 경계 측량 이외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측량이 있으니까 여러 종목의 측량을 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 사업은 곡물 건조기,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 시에 3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도 30%,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도 30%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재복구 측량은 여러 가지 천재 지변이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측량 시에 50%를 감면해 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복 나눔 측량이라고 사회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 안정 사업에 들어간다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주말 농장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부분에 해당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네, 다음은 측량 시 유의사항입니다. 네, 첫 번째, 측량 일정이 잡혔다면 추가 표시용 말뚝이나 깃발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준비하는 표준 말뚝은 길이가 굉장히 짧아서 장마나 태풍에 소실될 위험이 있고 농촌 토지 특성상 여름철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측량한 위치를 다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추가 깃발을 미리 준비하셔서 측량을 진행할 때는 바로바로 옆에 박아주시면 다음 측량 지점을 정확히 찾아야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의 크기나 생김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0개에서 30개 정도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네, 둘째, 측량 신청 시 반드시 토지 소유주나 대리인이 참석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측량 기사분들께 위임을 하면 말뚝을 박아주시기도 하는데 소유주가 함께 다니면서 정확하게 경계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뚝과 추가 깃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측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배포하는데 그때 사인도 해줘야 되고요. 네, 셋째, 인접 토지 소유주와 미리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요. 인접 토지주와 사전 연락 없이 제 땅만 임의로 측량을 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상 몇십 년 동안 본인의 토지인 줄 알고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데도 상대방이 무단 점거를 오랫동안 해놓고는 화를 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인접 토지주를 알아보는 방법은 사실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주를 확인하고 연락처는 마을 이장님께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상 마을 사람들이나 그 일가 친척이 소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장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시면 알아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측량 당일 함께 참관을 하면 가장 좋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면 우선 연락은 했으니까 그분께 이제 측량하고 경계 부분은 말뚝과 깃발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언지를 해 놓으면 그렇게 전달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경계 측량 비용을 듣고 우리 땅을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주력으로 농사를 짓고 사용하는 땅들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진행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경사진 과수원 땅이라서 따로 굴삭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넓은 평지를 얻을 수가 없는데, 아래쪽에 이제 임도와 인접한 부분에 꽤 넓은 평지를 우리 땅으로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땅을 분할해서 매매를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인 비용의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계 측량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죠. 아직 우리나라는 명확히 법적으로 나의 땅이라고 해도 그 권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한 땅, 그리고 가지고 계신 땅 모두 분쟁 없이 잘 활용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디 갔다 왔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된다고. 구독해주세요 해봐. 구독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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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